히키코모리를 사실상 납치하여서 시설에 데려가는 곳입니다. 5천만 원 이상 히키코모리 연행 사업자, 굉장히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이 납치 판법이 문제가 되고, 또 아무리 히키코모리라고 해도 당사자하고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A씨라는 여성은요, 아침에 아직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에 4명의 남녀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히키코모리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에는 그렇게 들어박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히키코모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밖에, 그러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히키코모리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가까이에 있는 데만 나간다 라든가, 혹은 자신의 취미 생활의 활동 거기에만 나간다, 이러한 사람들도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일본 내각부의 조사에서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히키코모리 인원수가 146만 명,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4년 전에 했던 조사보다 30만 명 정도 늘어난 숫자였는데요. 그 이유 중 큰 것은 코로나19 였습니다. 사실 전에는 히키코모리라고 하면 졸음증의 현상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2018년에는 40세에서 64세까지의 히키코모리가 61만 명 이상으로 주게 돼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히키코모리가 계속 고령화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히키코모리가 되는 그 원인인데요, 옛날에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많았는데, 요새는 히키코모리하고 정신질환 자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직이나 취업에 실패했다,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들어박혀 살기 시작해가지고요. 특히 일본은 90년대 후반이 취업 빙하기, 원서를 회사에 내어도 취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기가 있어서 좌절해서 히키코모리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히키코모리가 먼저이고 이후에 우울증이라든가 그러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일본 정부도 처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질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원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신과 의사들이 이것은 정신질환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2018년까지 일본의 모든 지자체, 큰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도부현이라는 지자체에서 아주 큰 지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고 그 히키코모리가 된 사람들을 다시 사회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그 활동을 하고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요, 반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숫자가 100만 명을 넘기 때문에 반치되어 있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고, 일본 정부의 시책 자체도 만족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강제적인 교육 프로그램, 자립지원센터에 위례할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히키코모리를 사실상 납치하여서 시설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강제연행 방식입니다. 이게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자립지원센터에 강제적으로 입소시킨다.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이것은요, 국가가 하는 지원센터가 아닙니다. 민간에서 하는 비즈니스로서의 지원, 자립지원센터인데요. 그 자립지원센터의 대표들은 경찰관 출신이나 경호원 출신이 많습니다. 제 앞에서 데려와야 하잖아요, 사람을. 그러한 그 업체를 일본에서는 히키다시야, 히키다스, 데리고 나온다, 연행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야는 일본에서는 가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연행 사업자, 먼저 부모가 히키코모리 아이들을 히키다시야한테 위례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금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뭐 500만 엔 이상,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액이냐라고 하면 입소해서 그 이후에 식비라든가 생활비 이게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싸죠. 그런데 이 납치 판법이 문제가 되고 또 아무리 히키코모리라고 해도 당사자하고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2023년 10월에 일본의 대단히 유명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A씨라는 여성은요, 아침에 아직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 위에 4명의 남녀가 들어와 가지고 납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A씨가 계속 거절하자 설득하기 시작했고요. 그 설득 그리고 협박은 9시간이나 계속됐다고 합니다. 겁을 먹은 A씨는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돌고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제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도 계속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9시간 정도 지난 그 무렵에 더 이상 시간을 그릴 수 없다라고 하여서 상담원들이 A씨의 몸을 잡아가지고 2층에서 끌어내리고 차에 강제적으로 실었고 그 A씨는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있었는데 식사를 거부를 해가지고 다르스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자택으로 A씨는 돌아왔습니다. A씨는 어머니, 지원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민사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지금도 그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단히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사실 꽤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시설 사람들은 히키코모리를 사실상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즈니스로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법에 걸리지 않는 혹은 걸려도 나중에 재판이 모든 게 부모하고 합의상 했다. 이 사람이 히키코모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재판을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법까지 다 알으면서 자신들 큰 문제가 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으면서 비즈니스 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현상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2023년 1월에 한국에서는 최초로 서울시가 그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아직 그 졸음은층, 그러니까 15세부터 39세 사이만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그 조사에서는 4.5%에 해당되는 12만 9천 명의 사람들이 히키코모리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징이라는 것은 45.3% 정도가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서의 생활에서 좌절이 돼 가지고 히키코모리가 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자립을 지원하는 업체라고 칭하면서 본격적으로 납치되어가는 그러한 민간 업체가 한국에서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일본의 흉내까지 내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